그 디딤 영상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할 때는 좀 그냥 이거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영어라서 영어의 어떤 CD로 재생이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원어민 목소리를 딱 클릭해서 네네. 원어민 목소리 한 줄 들려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네. 또 클릭해서 하고 네.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그게 뭔가 소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의 네.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저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게 그 오캠으로 처음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완전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작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대충 만들었나? 이러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하는데 저는 1시간 동안 하기에는 너무 싫어서 네네. 그러면 제가 포기하게 될까봐 네. 또 이제 대충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얘들아 영상을 볼 때 이렇게 하고 보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돌리면 된단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반성을 하고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딱 올렸는데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영상이 나날이 발전하시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이렇게 제가 뭔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뭔가 대화가 되고 그게 굉장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네.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딤 영상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쩌죠 하는 걱정거리.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만드는 것이 부담되는데 어쩌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세요. 가장 편하게. 그러면 아마 부담이 좀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안 보고 오면 어쩌죠?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100% 다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기대이자 희망사항이고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절반을 안 보고 오는 반도 있을 거고요. 진짜 많이 봐야 70-80% 정도가 아마 보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보는 아이들하고 싸우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교실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의 기본 조건은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안 보고 올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안 보고 오면 보게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교실에 TV에다가 쉬는 시간에 미리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안 본 친구들 와서 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학교에 보면 이제 컴퓨터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컴퓨터실 개방되는 학교들은 가서 쉬는 시간에 보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이 됐든 쉬는 시간이 됐든. 학생들한테 너의 스마트폰으로 디딤 영상을 보렴 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데이터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어요라고 해요. 그렇다고 제 데이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이 이겁니다.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USB OTG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되게 저렴합니다. 한 6,000원, 7,000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부분은 USB입니다. USB 부분은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꼽아서 그 안에 영상을 담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부분은요. 핸드폰 충전하는 부분에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USB OTG 안에 있는 데이터 영상을 그 인터넷 데이터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1인 1력이라는 마법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1인 1력으로 이걸 해주면은 아침에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아침에 와서 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일로 와.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 일로 와.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런 걸 목적을 했어요. 봤어? 안 봤어? 봤는데? 그래? 그럼 너 거기서 무슨 내용 나왔는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 선생님, 요즘에 애들이 안 보고서 봤다고 거짓말하는 애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들이 직접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제 이어폰 분배기와 이어폰을 교실에 저는 몇 개를 구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저 가격대들은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몇 개 갖다 놓으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랑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폰을 꼽아서 양쪽에 하나씩 꽂고 이제 들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집중도가 사실 좀 낮아요. 그래서 같이 온전하게 두 개를 끼는 게 나은데 보통 꽂는 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두 개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이어폰 분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거꾸로 교실 하면서 받았던 학생들의 교원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디딤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디딤 영상을 통해서 제가 교실에서 강의를 안 하게 되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교원평가 결과로 모든 친구들에게 가서 봐주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재밌는 동영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재밌는 동영상이라는 말 제가 왜 썼냐면 워낙 이 영상 매체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동영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학생들이 좀 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가 동영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네, 모두를 한 명씩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당연히 생기죠.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학부모의 어떤 평가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영상을 즐겁게 봅니다. 가끔 아빠와 보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저게 저는 무슨 내용일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때는 제가 교과 전담을 할 때여서 과학만 가르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하게 되면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디딤 영상을 보고 와서 아이들끼리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본 거에 대해서 뭐 빈칸에 있었는 거 뭐였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이들의 공통 관심사고 서로가 모두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대화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딤 영상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이제 거꾸로 교실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일기는 2015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쓴 6월 달에 쓴 일기입니다. 3월 달에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하고 이제 거꾸로 교실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거꾸로 교실은 이제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알려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학원에서 비싸게 돈 주고 배운 거를 왜 얘네들한테 공짜로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훌륭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일단 와봐라 한 다음에 제가 옆에다 앉혀놓고 그 러닝 피라미드라는 거 혹시 아시죠? 러닝 피라미드 하면 이제 맨 위에 렉처가 5%의 학습 효율이 있고 맨 밑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90%의 효율이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제가 보여주면서 너가 학원에서 아무리 잘 배워도 100개를 배워도 너의 머릿속에 남는 건 5개밖에 없다. 하지만 네가 옆에 있는 친구도 알려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90개를 너가 가져갈 수 있다. 이건 너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15년도 6월 13일에 썼던 일기네요. 그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더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럴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럴 학원도 없고 상대도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서로를 가르치는데 그럴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앞으로 학원 수업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의 바람대로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즉 가르침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사의 가르침이 수업 시간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디딤 영상을 이렇게 나중에 찍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까지 기간이 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라서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를 봤을 때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하는데, 근데 제가 푸시를 안 해서 한 학기지 만약에 조금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한 두세 달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년째 같은 경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회로 거꾸로 교실을 이제 한 학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때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수학도 거꾸로 교실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그때 제가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그러고 싶은데 디딤 영상을 만들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가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제가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따라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한 두세 명이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 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점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모든 과목을 거의 다 이렇게 거꾸로 수업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한 과목만 합니다. 제가 모든 과목 국수사과를 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 과목만 그렇게 해도요. 아이들이 이 한 과목 안에서 어떤 소통하고 협력하는 스킬이 길러지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에서도 그게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어떤 딱 모든 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하나라도 잘하자. 거기에 이제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디딤 영상을 만들면서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처음 디딤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우석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신 디딤 영상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둘 다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왜 서로 모양이 다를까요? 그것은 천, 원, 지, 방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하니까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천, 그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은 원, 둥그렇다는 뜻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바로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 이것은 땅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방, 네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색깔은 붉은색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중국 황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은 노란 옷을 입고 동그란 단에서 제사를 올렸고, 그 당시 조선은 붉은 옷을 입은 왕이 이런 네모난 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왜, 어떤 이유로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과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는 경복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에 간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과 청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청나라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의 계책을 생각합니다.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일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기에 경복궁으로 돌아가진 않고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역 인근에 이곳에 환구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 고칩니다. 대한제국은 고대 시대 때 마한, 변한, 진한의 세 나라의 기반을 둔 큰 한 제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자주독립 국가로 출발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대한제국은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황제 즉위식을 통해 왕이 황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대한제국은 명실공히 자주독립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수업 전에 대한제국이 이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실시한 여러 개혁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나아진 최우석 선생님의 디딤 영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패한 디딤 영상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구와 달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처음 달에 착륙했던 장면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죠? 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이요. 조금 더 높이요.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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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진이 보이네요. 더 높이. 아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배가 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수업 시간에 하게 된 활동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서 옛날 사람들에게, 즉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옛날 사람들에게 가상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할 거예요. 모든 별로 한 개씩을 만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영상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디딤 영상의 목적은 수업 내용을 완전히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상단에 위치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이번 차시의 퀴즈와 요약 정리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